33년 교사로 일한 60대 남성, 은퇴 후 상가 투자로 인생이 무너졌다. 33년 동안 교직에 몸담고 퇴직금도 받았겠다. 이제 남은 인생은 편안하게 살 줄 알았죠. 이 말 아마 은퇴를 앞둔 많은 분들이 하실 거예요. 아침 일찍 출근해 밤늦게까지 서류와 씨름하고 학생들 챙기느라 자기 시간도 없이 살아온 나날들. 그런 시간이 30년 넘게 이어졌다면 퇴직 후에는 그야말로 보상받아야 할 시간이라고 믿게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보상받는 삶을 만들기 위해 무리한 투자를 선택했다는 것. 그것도 익숙하지 않은 상가 분양이란 영역에서 말이죠. 1. 왜 은퇴자들은 상가 투자에 끌리는가? 상가 투자는 언뜻 보면 매력적입니다. 건물주라는 타이틀, 매달 들어오는 월세 수익, 그리고 노후엔 안정적인 현금 흐름이라는 말. 하지만 중요한 건 지금 시대는 예전과 다르다는 점입니다. 공실률이 심각하고 자영업이 무너지고 금리는 올라 대출 이자도 버거운 시절이죠. 그런데도 많은 5060 은퇴자들이 남들도 하니까 믿을 만한 분양사라니까 하는 말에 혹해 투자에 뛰어듭니다. 2. 사례 1 교사 출신 61세 김 선생님의 눈물. 김 선생님은 33년 동안 고등학교 국어 교사로 근무했습니다. 퇴직 후 받은 2억 5천만 원의 퇴직금에 6억 5천만 원 대출을 더해 9억 원짜리 신축 상가를 분양받았습니다. 분양사는 이 지역은 역세권이라 입점률 100%다. 임대 수요가 넘친다라고 말했지만 정작 완공되고 6개월이 지나도 들어온 세입자는 단 한 곳뿐이었습니다. 결국 김 선생님은 매달 대출이자 250만 원을 자신의 연금과 노후 자금에서 내며 생활이 빠듯해졌고 건강까지 악화되면서 결국 상가는 헐값에 매각. 교사 시절보다 더 불안한 생활을 하고 있다는 말만 남겼습니다. 3. 사례 2 58세에 퇴직한 대기업 차장, 유튜브 보고 투자했다가. 이분은 평생 대기업 구매팀에서 일했고 58세 조기 퇴직을 했습니다. 퇴직 후 건물주 되는 법, 상가 투자의 비밀 같은 유튜브 영상을 보고 공부한 뒤 전문가 추천이라는 신도시 상가에 투자했죠. 처음엔 월세 200 들어온다고 하더니 입주 직전에 임차인이 계약을 파기해버렸고 1년 동안 공실 상태. 가장 힘들었던 건 그 공실 상가를 보기만 해도 자존감이 무너지는 기분이었다고 합니다. 직장에선 인정받던 내가 이젠 매달 대출금 걱정하는 사람이 될 줄은 몰랐다고 털어놨습니다. 4. 사례 3 60세 자영업자, 퇴직금과 전세 보증금으로 상가 샀다가 가족까지 흔들려. 이 사례는 더 안타깝습니다. 60세 자영업자였던 이분은 은퇴를 앞두고 아내의 반대를 무릅쓰고 퇴직금 2억과 살던 집 전세 보증금 3억을 빼 상가에 올인했습니다. 분양 설명회에선 여기만큼은 놓치면 후회한다며 줄곧 압박했고 조급한 마음에 계약. 하지만 정작 주변엔 비슷한 상가만 5개, 다들 공실 상태에. 아내는 이게 왜 은퇴 준비냐며 실망했고 부부 사이까지 흔들리기 시작했죠. 결국 둘은 현재 지방의 작은 집으로 내려가 근근히 생활비를 줄이며 살아가는 중입니다. 5. 그럼 어떻게 해야 했을까? 많은 분들이 은퇴 후 돈이 나오는 자산을 만들고 싶어 합니다. 그건 당연한 일이에요. 하지만 그 수단이 상가 투자여야 할까요? 아래 3가지를 꼭 고려해 보세요. 월세 수익보단 현금 흐름의 안정성부터 확인하기. 상가는 공실이 나면 수익은 영원, 하지만 대출 이자는 계속 나갑니다. 차라리 분산 투자된 ETF나 안정형 채권형 펀드로 연 46% 수익을 목표로 하는 게 더 현실적일 수 있어요. 투자 전에 사용자 입장에서 반드시 현장 확인하기. 직접 가서 보세요. 주변 상권, 유동인구, 경쟁 상가 수 등. 현장에서 내가 여기 장사하고 싶을까? 라는 감정이 들지 않으면 절대 투자하시면 안 됩니다. 내가 관리할 수 없는 자산엔 투자하지 않기. 나이 들수록 내가 통제할 수 있는 것만 가진다는 철칙이 필요합니다. 상가는 세입자 관리, 임대 계약, 시설 유지 등 신경 쓸 게 많고 스트레스를 부릅니다. 마무리하며 은퇴는 출발점이지 도박판이 아닙니다. 교직은 끝났지만 인생은 다시 시작이구나. 많은 분들이 그렇게 말하며 은퇴 후 뭔가를 하려 합니다. 하지만 그 뭔가가
남의 말에 휘둘려 선택한 것이라면 노후는 절대 편해지지 않습니다. 은퇴는 도전의 시간이 아닙니다. 지키고 유지하는 시간입니다. 내가 평생 모은 돈, 나의 체력, 나의 마음까지 지켜내야 할 시간이에요. 상가 투자 그 자체가 나쁜 게 아닙니다. 하지만 준비 없이, 조사 없이 남들 말만 믿고 들어가면 그건 투자 아닌 위험한 도박입니다. 전문가 칼럼. 은퇴 후 상가 투자 왜 실패할 수밖에 없었는가? 은퇴 이후의 삶은 단순한 휴식이 아니라 생존과 지속 가능한 삶을 설계하는 중요한 전환점이다. 이 시기에 가장 많이 등장하는 재정 전략 중 하나가 바로 상가 투자다. 매달 임대료 수익을 기대하며 안정적인 현금 흐름을 원한다는 점에서 겉보기에는 분명 합리적 판단처럼 보일 수 있다. 하지만 최근 통계와 현장의 사례들을 보면 은퇴 후 상가 투자에 나선 5060세대들의 실패 확률은 오히려 높은 편이다. 왜 그런 결과가 반복되는 것일까? 1. 투자 경험 부족, 감정적 의사 결정의 함정. 교사, 공무원, 대기업 직장인처럼 안정적인 급여 시스템 속에서 살아온 사람일수록 퇴직 후 자산 운용 경험이 부족한 경우가 많다. 특히 퇴직과 동시에 큰 금액의 퇴직금을 손에 쥐게 되면 지금이 아니면 기회가 없다는 착각에 빠지기 쉽다. 여기에 분양업체의 현란한 프레젠테이션, 조기 마감이라는 마케팅 문구, 이 상가는 프랜차이즈가 줄 서 있다는 식의 말에 흔들리면서 실제 수익 구조나 위험성 검토 없이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가 많다. 그 결과는 자명하다. 예상과는 달리 세입자가 입주하지 않거나 임대료가 지속적으로 하락하는 구조에 빠지며 공실 리스크와 이자 부담을 동시에 떠안게 된다. 2. 위치만 좋으면 된다는 착각. 분양 시 자주 쓰이는 문구 중 하나가 역세권이다. 유동인구가 많다라는 말이다. 그러나 상가의 가치는 단순한 위치 조건만으로 결정되지 않는다. 현대 상권은 오프라인 소비 축소, 온라인 전환 가속화, 자영업 몰락 등의 구조적인 위기를 맞고 있다. 실제로 통계청의 자료에 따르면 자영업자 폐업률은 창업률보다 높으며 최근 3년간 전국 소형 상가 공실률은 12% 이상을 기록하고 있다. 즉, 아무리 위치가 좋아도 상권 자체에 활력이 없고 주변 경쟁 상가가 넘쳐나는 상황이라면 투자 자체가 무의미해질 수밖에 없다. 3. 은퇴자는 현금 흐름 관리가 핵심. 은퇴 후 재정 전략에서 가장 중요한 기준은 자산의 수익률이 아니라 현금 흐름의 안정성이다. 상가 투자처럼 초기 자본이 크고 공실 발생 시 수익이 영원히 되는 구조는 불안정한 현금 흐름을 만드는 대표적인 예다. 은퇴자는 일정한 월 생활비를 확보해야 한다. 여기에 예기치 못한 병원비나 가족 지원까지 고려하면 매월 꾸준히 들어오는 수입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그런 점에서 최근에는 리츠 REITs, 채권 ETF, 연금형 상품 등의 안정형 투자로 관심이 옮겨가고 있다. 이러한 상품들은 상가보다 훨씬 낮은 진입 장벽과 더불어 안정적인 배당 수익을 기대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4. 은퇴 이후 보존의 전략이 필요한 시기. 젊은 시절은 자산을 공격적으로 늘리는 시기였다면 은퇴 이후는 지키는 투자, 지속 가능한 소비가 우선시되어야 한다. 많은 은퇴자들이 자산을 불리기 위해 다시 도전적인 투자를 시도한다. 하지만 이 시기의 실패는 회복이 어렵다는 점에서 신중함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60대 이후의 투자는 공격적인 수익이 아닌 리스크 회피와 자산 보존을 중심으로 짜여야 한다. 전문가의 조언. 은퇴자에게 필요한 3단계 자산 전략. 현금 확보 우선 전략. 전체 자산 중 최소 12년치 생활비는 예금, MMF 등 단기 유동성 자산으로 확보해 두자. 분산 투자 구조 설계. 주식, 채권, 대체 자산 리츠 등을 포함한 분산 포트폴리오를 구성하되 리스크는 50% 이하로 제한하는 전략이 바람직하다. 매달 수익이 발생하는 구조 만들기. 연금 공적 사적, 배당주, 리츠, 혹은 소형 부동산의 월세 수입 등을 복합적으로 고려하여 현금 흐름 중심으로 자산을 재배치하자. 결론. 은퇴자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안정감. 은퇴자는 더 이상 도전보다 지속 가능한 삶을 고민해야 하는 시기다. 상가 투자, 부동산 투자는 철저히 준비하고 분석한 경우에만 가능한 선택이지
감정적 결정이나 남의 말만 듣고 시작할 영역이 아니다. 앞서 소개한 세 가지 사례는 모두 나도 괜찮을 줄 알았다는 생각에서 시작된 실패다. 그러나 이제는 실패보다 회복 불가능한 리스크를 먼저 피해야 할 때다. 은퇴는 끝이 아니라 두 번째 인생의 출발이다. 그 출발선에서 무거운 짐을 지고 가지 않기를 바란다.